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 전략 저희가 고민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해결점을 만들어 드리죠. 오늘 일부 함께 하시면서 전화와 문자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문자 상담 보내주실 때에는 세부 내용 함께 넣어주셔야 정확한 상담 가능하니까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전화 상담 서울 전화 02-3424-0705번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708번입니다.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82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먼저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구석구석을 남들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찰해주는 부동산계 엑스레이 장재혁 이사.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설명과 명쾌한 답변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속 궁금증을 누구보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밸류 자산관리 장재혁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참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습니까? 2주 만에 뵙다 보니까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재혁 이사입니다. 오늘도 한 2주 만에 찾아뵙게 되는데요. 최근 어제 또 부동산 11.3 대책이 나와서 또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시청자분의 고민 사연 같이 한번 진단해보고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민 상담 서울 전화 02-3424-0708번 함께 하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된 장재혁의 포인트업 준비된 내용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는 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 방안을 내세우고 서울 전역 291개 역세권과 신설 예정인 역세권 일대를 전수조사해 유형별 개발 방향화 도시계획적 지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오늘 장재혁의 포인트업에서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역세권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역세권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의 시장 전략에 어떠한 포인트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지 장재혁의 포인트업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도와주실까요? 예, 시청자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세권 중에서도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봤고요. 그냥 개발이 아니라 이제 고밀도 개발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컴팩스 시티를 만든다는 그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활성화가 조금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미리 좀 TV를 알고 계신다면 좀 더 좋은 투자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고요. 최근에 또 저희 서울시에서 또 고밀도 주변에서 주택 부분에 한해서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역 근처에 최근에 삼각지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청년주택으로 해서 한 번에 그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됐습니다. 종상향이 된 부분이 있었고 또 따라서 규제 또한 완화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상업 지역으로 해서 변모하면 그에 따른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이하게 급등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간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예로 보자면 일본입니다. 일본에 보시자면 록봉기 일츠라고 역 주변에 있는 이런 문화 주거라든지 문화 이런 복합 건물들이 이게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큰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실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 만들어 보았는데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역세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세권 정의인데 말 그대로 역세권은 역의 인근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가늠할 수 있는 수치를 좀 따져 보자면 이렇게 이게 인근에 용산에 있는 역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역주변을 해서 개찰구로 해서 한 250m 방향이 1차 역세권입니다. 1차 역세권이고 또 이런 좀 더 들어가서 여기 개찰구로부터 이제 500m 반경 지역이 한 2차 역세권으로 이렇게 상이하게 나오는데요. 이제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그 1차 역세권역, 역 개찰구로부터 한 250m 이런 반경에서 이런 용도 변경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항상 보실 때는 1차 역세권역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자면 이제 정의에 대해서 나왔는데 역세권 개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정의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 계획이 지정됩니다. 지정권자는 뭐 서울시라든지 특광도 이런 분들이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철도역 주변에서 주거라든지 뭐 그 관광, 문화, 상업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융복합해서 이렇게 기능을 하나의 기능을 한다는 시설물이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시행령으로 보시자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효과가 나오는데 효과 부분에서 지정권자가 지정이 되었을 때 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부분에서 150% 이내로 이런 완화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지정이 되었을 때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령을 한번 봤고요. 이제 보시자면 이 부분인데요. 최근에 그 서울시에서 최근에 상반기에 나왔던 고밀도 개발에 대한 변경 지역에 대한 포커스 어떤 지역이 이렇게 변모할 수 있나 이런 것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일정 규모의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이 부분이 일정 규모가 잡혀져 있고 승강장으로 경계 250m입니다. 1차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대중교통의 중심 요건이 2개 이상 충족할 경우 상업지역과 인접해 있고 이런 지역이 준주거라든지 준주거에서 삼정주거 지역이 많은데 이런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종상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보시자면 인근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용산권의 삼각지역이라든지 뭐 중구 일대 충정로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최근에 종상향이 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을 2개 있는 지역이 상업지구로 변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250m 중에서도 여길 하나 정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 이 정도면 준주거 지역이 인접해야 됩니다. 준주거에 대해서 인접해야지는 지역이고, 그리고 2종이라든지 3번 주거 지역이 있는 케이스가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인근에 뭐 여기를 1개 끄든지 2개 끄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상향하는 이런 효과를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뭐 서울시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간과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 결론인데요. 저는 뭐 역세권 개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뭐 다른 분들도 의견은 그러면 역세권 개발하겠다는데 지가가 변경이 되면 지가가 상승이 되는데 여기서 개발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진들이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근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세권 주변에서 주택이 변화했습니다. 1인 가구 수요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지역을 직주 근접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으로 소형주택을 찾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일대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직주 근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형주택들로 인해서 상업이 살아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자족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 주변에 대해서 생겼을 경우에 굉장히 활성화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한번 보여지고요. 또한 요즘에 좀 또 신도시라든지 이런 기억으로 다산이라든지 요즘에 강일지구 이런 쪽으로 돼서 외곽적으로 굉장히 많은 택지 개발 사업을 하려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외곽적으로 또 난개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위령도시라든지 이런 잘못되었을 때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 소형주택이 필요하다 보고요. 국지적으로 좀 워무타운이 있는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토지의 특성이죠. 뭐 부등성 같은 게 있어서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한 지역에 좀 고층으로 올린 고밀도 개발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뭐 자세한 사항은 또 이렇게 특정 지역들이 있는데 뭐 이번 세미나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 한번 가지고요.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장지혁의 포인트업 살펴봤습니다. 고밀도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데 역세권 중에서도 고밀도가 가능한 초역세권을 더욱더 집중해서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고민 상담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0708번 열려 있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도움 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화와 문자 통해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전해 들으실 텐데 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여기 강일동 있는 강일 리버파크. 네, 강일 리버파크. 네, 그 3단지 있는 거 그거 좀 어떨까 하고요. 네, 3단지 평형대는 어떻게 보셨고 지금 뭐 예? 보유 아니면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거세요? 네네. 강일동의 리버파크 몇 평형대 보셨어요? 33평. 33평형대. 알겠습니다. 목적이 어떤 거세요, 우리 시청자님? 투자요. 투자 목적. 네. 자, 강일동의 리버파크 아파트라고 주셨고요. 목적이 투자입니다. 매수를 해도 될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신 동안 한번 찾아봤고요. 이게 목소리가 조심스러우세요. 예. 예. 지금 통화 괜찮으신 거죠? 네네. 예. 잘 좋습니다. 한번 찾아보는 동안 맞는데 강동구의 이제 끝자락이네요. 예, 예. 강동구의 끝자락인 지역이 강일 지역에 있는데요. 이 정도의 30평대를 보셨다고 그랬고 지금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일대 부분의 가격대가 지금 4억 한 후반선이죠. 30평대가. 아니요, 5억이에요. 5억 가까이 되나요, 이제? 5억. 4억 9천에서 한 5억 이렇게 이 정도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예, 이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저는 이 지역이 조금 가격 대비해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 이유로 보자면 본 지역 같은 경우에 또 연장 노선 제가 전에 세미나에 그 앞에 포인트업 시간에서도 저번 달인가에 말씀드렸는데 연장선이 있죠, 이쪽에. 9호선요? 9호선은 9호선입니다. 9호선이 이제 강일 지역 3, 4단지 쪽에는 9호선이 가요. 9호선 4단계 개통. 이렇게 하고 최근에 또 이게 5호선은 밑에 10단지 쪽으로 5호선이 가요. 예. 5호선 아시죠? 네네. 5호선 연장선에서 2020년인가 이렇게 개통 예정일 거예요. 예, 일대로 지금 이 지역은 강동 지역의 특성이 있거든요. 지역적인 특성이 이런 업무 지역은 없어요. 중간에 업무 지역이 없기 때문에 조금 출퇴근한 지역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서울시 중에서도 가격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많고요. 인근에 뭐 미사랑 좀 미사랑 비교할 수 있는데 또 서울 지역입니다. 강일 지역은 서울시에 속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시일이 좀 걸립니다. 그 대신 교통에 대한 수혜를 받으려면 4단계 개통이기 때문에 2025년 정도 완료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격적인 측면이 서울시에도 불구하고 메리트가 있고 조금 또 계속적으로 교통에 대한 수혜 측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변은 조금 매수하셔서 일정 부분 보유하셔서 조금 상승 효과는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근 지역에 또 고덕 업무단지가 아시죠?
예. 고덕 업무단지도 또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층은 굉장히 뭐 탄탄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상일동 고덕 쪽에 재건축이 또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에 대한 뭐 이주 수요도 상당히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당 부분 이 지역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려면 좀 빨리 매수를 하시고 조금 이따가 또 2025년까지 장기적으로 봐도 좀 좋은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면 지금 저 부동산 뭐 하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아, 예. 말씀 많으세요. 이게 지금 13 부동산 대책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네네. 부동산 대책 어저께 뭐 발표 난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네.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강일지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는 지구고 여기는 신규 물량에 따라서 규제가 많이 나온 거거든요. 신규 주택에 한해서. 예. 근데 신규 주택이 많이 신규 따라서 기존 주택이 상승한 폭은 있는데요. 그 강일지구 파크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을 받지 않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매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좀 겨울 그 정도 나지 않을까요? 예, 겨울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 또 요즘에 또 이제 비수기가 좀 올 것 같아요. 비수기가 상당 부분 한 2년 정도 안 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겨울 정도에 한번 비수기가 올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 그러니까 그때 시점을 맞춰서 4억 한 후반선도 있더라고요. 예. 잘 보시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거주 용도는 아니시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좀 알았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강일동의 리버파크 아파트고요.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일단 매수 찬성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도와드리죠. 바로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죽전 쪽으로 단독주택을 조그만 거 하나 사고 싶은데요. 네. 어느 쪽에 어떤 정도를 사야 될까? 위치를 정해서 살까 하는 걸 좀 궁금해서. 네. 특별히 죽전 쪽에 단독주택을 사야지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직장이 저기 판교인데 네네. 거기서 그 분당선을 타고 출퇴근하면 용이할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알아보신 혹시 주택이 있을까요? 뭐 주소라든지 단독주택 살펴본. 아, 그 알아본 걸 저기 루시드 단독주택이 텔레비에서 언뜻 잠깐 나왔었는데 자세히는 못 봤어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죽전에 지금 단독주택 살펴보고 계시고요. 루시드 단독주택도 살펴보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치면 나오나요? 아, 예. 나오나요? 네. 자, 일단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의견 나누시면서 상담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네네. 거주는 어디 하고 계세요? 지금은 수원 화서에서 하고 있어요. 아, 수원 쪽에서 하고 계신데 조금 공기 좋은 데로 내려오시려고 하시나 봐요. 네네. 거주지를 바꾸시는 거죠? 네네네. 예, 거주에 대해 개념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 뭐 죽전 예. 쪽에 아까 루시에버뉴 아파트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동안 한번 뭐 찾아봤는데요. 당국대 주변이네요. 네네. 예, 장국대 주변이고 근데 지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별성이 있어요. 개별성이 있는 주택인 것 같아요. 뭐 일종 한번 가서 보셨나요? 뭐 매매가라든지 이런 부분. 아, 그래 가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의향을 한번 저기 들어보고 예. 찾아가 볼까 하고 해가지고. 아, 이렇게 보시고요. 아, 이렇게 죽전 쪽은 연고지는 없으시죠? 네네. 예. 그게 보신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죽전역은 이쪽에 있고요. 죽전 쪽에서 이렇게 뭐 판교 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뭐 대중교통상은 뭐 죽전역을 이용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걸어서 갈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걸어서 갈 거리는 아닌 것 같고 그 인근에 뭐 산이 있고 공원이라든지 뭐 대학교가 있고 이런 일대인데 이게 루시에버뉴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고급 주택일 겁니다. 네네. 이게 준공된 지가 작년이죠? 예. 예, 작년 2015년일 겁니다. 2015년인데 지금이 2016년이죠? 네네. 근데 지금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글쎄 다 입주가 됐으면 가서 사야 되는 거고 예. 아직 입주가 안 됐으면 분양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죠. 아, 입주가 안 됐으면 분양을 받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예.
이 미분양이 이유는요? 났다는 얘기입니다. 분양을 받은 다음에 2015년에 했던 걸 2016년에 받는다. 예. 결론적으로 미분양이 났다는 거거든요. 네네. 예, 예. 그러면은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고급 주택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2억 대에서 한 15억 정도로 작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분양가가. 예, 예. 그래요? 이런 주택인데 뭐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주변에 미분양이 만약에 났다고 하면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죽전역인 이 루시에버니 주변에 뭐 골프장 있고 이 주변에 어울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옷이 있습니다. 옷이 있는데 저는 사이즈가 라지를 입습니다. 근데 스몰을 입었을 때 이 옷이 맞지 않으면 이게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분양이 났다는 이게 만약에 분양이 난다 했으면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는 거거든요. 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은 조금 뭐 한남동 같은 데는 단독주택 이런 지역은 굉장히 많이 형성화가 됐습니다. 부촌 개념으로 해서 뭐 판교에도 또 이런 지역이 있고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미분양이 됐다면 이게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독주택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죽전 쪽을 원하시면 조금 죽전 쪽이 아파트 쪽이 많아요. 네. 예, 우리 지금 아파트 쪽이 많은데 조금 공기 좋은 곳은 좀 아파트랑 좀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걸어서 한 뭐 이렇게 역세권 지역은 아니더라도 조금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에 또 단독주택을 선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편의적인 편의시설도 조금 있고. 그런데 아파트 단지 쪽에 있거든요. 이 지역에 죽전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동떨어지지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좀 개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시에버니 같은 지역은. 그래서 괜찮다면 조금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좀 선점하시는 게 좀 좋은 투자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좀 더 한번 신중하게 제가 거기 현장을 가보고 한번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네. 현장 방문 반드시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뭐 죽전역 오히려 인근에 위치한 단독주택 살펴보신다면 죽전역에서 좀 가까운 매물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으니까 거기도 갔다가 죽전역 인근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살펴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결정 원하실 때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죽전동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일단 역과의 거리가 좀 먼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지금 살펴보신 내용이 매수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자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8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보내는 것과 똑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는 칸에 샵 8289 이렇게 적어서 보내는 번호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 상담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하남시 창호동 부영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신세계 스타필드가 저희 집 뒤쪽으로 들어왔고, 네. 2020년도에는 이제 5호선이 이제 개통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네. 거주를 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다른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이주할지 고민이고요. 네. 만약에 저희가 지금 22년이 됐는데 만약에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이 아파트가 이제 사업성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창호동이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네. 부영 아파트 맞나요? 부영 네네. 아파트? 부영 아파트 지금 보유 중입니다. 네네. 재건축 지금 뭐 얘기가 어디까지 나왔어요? 아직 뭐 얘기된 건 없어요. 얘기된 건 없고 알겠습니다. 자, 재건축이 만약에 된다면 좀 뭐 시간이 이후에 된다면 사업성이 있는지 만약에 매도를 해야 된다면 매도 시점 언제가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실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젊은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리고 목소리가 좋으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동안 한번 찾아봤고요.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스타가 그 편의시설
생겼죠? 네네네. 예, 선신호이 바로 옆에 한번 생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부동산 방송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제가 전에도 그 포인트업 시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난달에 이 5호선에 이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미사 지나서 이렇게 개통 예정이 있어요. 예. 5호선 예정이 있고 2022년 정도 계획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통 예정이에요. 좀 딜레이 될 수도 있지만 순서적으로 정하면 2022년이고요.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4년 아파트인가요? 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데는 20평이거든요. 예. 24평으로 또 옮길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제 분양을 받아서 갈지도 좀 고민이에요.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좁아오신 게 문제군요. 거주에 대한 부분도 갖고 계시네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최근에 94년도 아파트면 우선 말씀드리면 한 22살 정도 먹었어요. 네. 22살 되게 22살짜리고요. 최근에 가격이 좀 상승을 했죠. 네, 2, 3년 사이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이 아파트가 지금 20평대가 한 2억 얼마 선이죠? 2억 8, 9천 정도? 2억 8, 9천 정도죠.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만 해도 6개월 전만 해도 한 3천에서 5천 이상 오른 거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예. 이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 뭐 결론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는 조금 긍정적이긴 합니다.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교통에 대한 수혜 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시점을 만하면 2020년까지 좀 매도 시점을 잡아보셨으면 어떨까 해요. 우선 재건축은 나쁘지 않습니다. 대축은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2020년 이제 3년 뒤면 2020년에 교통의 수혜를 받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재건축을 한번 보시자면 93년대에서 2014년이 돼야 되지 안전진단이 떨어집니다. 예, 너무 멀지 않나요? 생각하시기에? 그렇죠. 네, 제가 좀 멀다고 생각이 돼요. 2014년까지 가면 사업성은 없진 않습니다. 여기에 대지 지분이 그나마 20평대가 한 10평 가까이 나오죠? 네, 13층짜리라 나쁘진 않아요. 하면서. 사업성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판단되고 여기 생기기 때문에 사업성은 없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한번 포인트 그냥 잡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이 있어요. 포인트는 2012년 가까울 쯤에 포인트가 한 번 더 있고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쪽에 한 8년에서 한 10년 정도 보시면 재건축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진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시점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아까 거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주에 대한 분이 20평대는 좁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아파트는 지금 매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 높다고 하면은 그냥 좀 놔두시고요. 놔두셔도 되고요. 여기를 전세해주고 다른 지역으로 좀 전세로 이동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계속 지금 매도 포인트는 아닙니다. 정확히 아니고요. 시점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 포인트, 2번 포인트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들 좀 잡아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좀 답변이 됐나요? 네네네. 예. 만족하시는 거죠? 네. 또 막 다른 부분 있으신가요? 아니다. 예. 상당 감사했습니다. 네. 예.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심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창우동의 부영 아파트에 대한 궁금증 주셨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유하자, 매도 포인트는 조금 더 있다가 잡아도 좋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죠.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미나 안내를 해드려야겠네요. 앞서서도 장재혁 이사님이 이야기를 주셨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투자 전략을 잡는 데 있어서 사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다면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더 돈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개해드리죠. 네, 11월 3일 발표된 대책입니다. 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는 세미나 마련되어 있고요.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 지하철 3호선 신사역 1번 출구입니다. 토마스 빌딩 4층입니다. 서울전화 02-3424-0708번으로 전화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를 하러 자리에 가시는 분들은 정말 그만큼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오면 좋을지 또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실 때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오셨으면 마음으로. 좋겠고요. 네. 항상 보시면 조금 제가 좀 진지하게 좀 하다 보니까 좀 얼굴들이 좀 그 안색들이 조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 좀 그 가볍게 한번 접근해 볼 거고요. 네. 올해 또 어제 또 발표된 대책에 한해서 뭐가 바뀌고 뭐가 개정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갖고요. 지금 조금 시장 자체가 조금 규제 쪽으로 방향을 정부의 정책이 잡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기본층에 기본기에 좀 충실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텄을 때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단단하게 있는 단단한 나무같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기를 한 번 더 짚어보면서 시장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시면 사실 오늘 고민 상담하는 것처럼 1대1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개인적인 시간도 좀 가져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시간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상담을 따로 저희가 잡아드립니다. 상담 잡으신 분에 한해서 또 이렇게 상담 한번 해드리는 시간 또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많이 참석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밸류 자산관리 장재혁 이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풀어보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8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받아보죠. 전화 연결 맞나요? 전화 연결되었나요? 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저는 목동 신시가지의 12단지에 네, 저층 20평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네, 매도를 해가지고 이쪽 공동역 부근에 네, 30평대를 매수하는 게 나을지 네.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12단지, 목동 12단지의 아파트는 얼마나 보유하고 계셨어요? 좀 언제? 오래됐습니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워낙 가격 최근에 좀 상승이 많았어가지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자, 그리고 공덕역이 30평대 아파트 살펴보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아파트인지 혹시 이름 알고 계세요? 예, 삼성레미안요. 삼성 레미안 살펴보셨습니다. 신공덕동 3차하고 네. 공덕 삼성 1차하고요. 네, 공덕 1차하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갈아타기 하는 것 자체 방향이 좋을지부터 이야기 들어보고 갈아타기 한다면 어떤 선택이 옳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실까요?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신 동안 목동 아파트 한번 봤고요. 목동 일대가 또 들썩이죠. 최근에 매매가라든지 이렇게 거래량이 또 많았다고 해서 일정 부분이 상승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한 20평대를 갖고 계시다고 하셨죠? 네. 20평대가 지금 매매가가 한 6억 정도 하나요? 매매된 거는 6억 조금 넘어서 됐다더라고요. 6억 초반대요. 6억까지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고 매수하신 지는 꽤 많이 됐으니까 차익 부분은 이건 말씀 안 드릴 것 같고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게 예. 목동 지역을 우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동 지역 황동은 요즘에 뜨거웠어 가지고 과거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저가 좀 더 이렇게 한창 때는 버블세븐에 묶였던 지역이 또 목동이긴 한데요. 최근 얘기만 말씀을 드리면 7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작년 말이라든지 올해부터 7단지가 많이 매수 물량이 많이 나졌어요. 매수 많아져서 지금 20평대가 여기는 한 8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시청자님 거는 이제 그 강천구청역에 있는 11단지 옆에 12단지세요. 예. 그리고 여기가 3단지라든지 4단지, 2단지 이렇게 있고 1단지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7단지가 목동역에서 목동역을 끼고 있고 메카 부분이라서 목동을 할 때 7단지를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8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20몇 평대 8억까지 올랐기 때문에 거의 한 3천 중반선을 넘어선 거예요. 항상 7단지랑 여기랑 차이점이 있었죠. 네. 예, 여기랑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항상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매수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여기 2단지, 3단지 밑으로 또 내려가는 겁니다. 11단지. 그래서 이 정도 최근에 거래가 많았을 거예요. 11단지, 12단지도.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기가 한 2000 올해만 해도 뭐 2,300에서 500 정도 했었는데 평당 3,000이 넘어갔습니다. 11단지가, 12단지가. 예. 과거에는 비교치로 하면 여기가 평당가가 보통 한 500 이상은 차이가 났거든요. 네. 예. 근데 저는 이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12단지는. 예, 올랐다. 한 네, 2년 올라올 더 만큼 거의 올라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88년도죠, 여기가. 예. 예, 88년도고 여기 86년도인데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을 도래를 했는데 목동 지역이 같이 개발을 하려고 조금 이게 서두르지 않고 있는 입장에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여기 다 했을 때도 조금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루어졌을 때. 여기 행정동이 또 신정동이죠. 네네. 예, 신정동에 속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네. 거거든요. 예.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예. 이 3,000 정도면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갈아타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는데 예. 앞으로 보유를 해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으면 올라갈 보유-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걸로 하신 너무 이렇게 거주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을 보신 지역도 있는 것 같고. 아, 지금 저희들이 지금은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동역 쪽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 공동역 주변을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꼭지점 아닌가 싶어서 좀 목동이 걱정스러워요. 더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목동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규제가 또 목동도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 갈아타기 예. 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서는 좀 갈아타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목동에 공덕 쪽에 아파트 보셨었죠? 예. 예. 공덕 쪽에 아파트 보셨으면 공덕역이 있는데요. 이 일대가 항상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세 가지 아파트를 여쭤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면 저는 답을 이쪽으로 드려요. 공덕동으로. 공덕동으로요. 예, 여기 신공덕이죠? 예. 예, 저는 공덕동으로 답을 드려요, 항상. 신공덕동도 보고 그냥 공덕동도 보고 두 군데를 봤거든요. 예, 같은 공덕동인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목동 지역도 여기는 목동이잖아요. 예. 여기 시청자님 있는 데는 신정동이잖아요. 예.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연식이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안 나는데 최근에 거래량은 이쪽이 좀 많았어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거든요. 그 공덕동의 삼성 아파트 1차가 거래량이 좀 많았어요. 예, 그래서 단기간에 조금 다른 지역도 조금 오른 상승한 영향은 있는데 역세권이라서 좀 안정적인 아파트에 속하고요. 또 자녀분이 계신가요? 예. 자녀분이 계시다면 또 학교 근처가 이쪽이 좀 많습니다. 아니요. 학교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교 다니는 사람 없으면 그래도 이쪽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형을 원하시잖아요. 네? 어차피 몇 평대로 20평대로 가실 거죠? 아니요. 30평. 30평대로. 30평대로 가면 그러면은 30평대도 대형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학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들이 나중에 대팔 때도 환급성이 좋아요. 앞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너무 지금 꼭지점이 돼서. 여기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많이 생각하는 만큼.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쪽 주변은 역세권 지금 지역에서 30평대가 그냥 스테이블하게 신공동은- 다른 데 오른 만큼 올라온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세 지역을 고민하신다면 이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주십시오. 예, 그러면 저기요 대표님. 예. 여보세요? 네, 예. 말씀하세요. 저 공덕 1차하고 신공덕 3차하고 있는데 공덕 1차가 좀 더 오래됐거든요. 99년도 거고. 공동 1차가 신공덕- 오래됐습니다. 예, 신공덕 3차는 2003년인가 3년인가 그럴 겁니다. 예. 예. 그러는데 신공덕 3차는 좀 이게 더 저렴하죠. 신공 3차가 더 저렴하죠. 적습니다. 세대수가 적어요. 예, 3차가 더 저렴해요. 어떤 걸 매수할까? 이걸 지금 둘 고민하고 중에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합니다. 예? 가격은 비슷하다. 비슷비슷한데 가격은 비슷한데 여기 연식이 좀 더 됐잖아요. 예, 연식이 더 됐는데 가격은 비슷하고 이쪽 공덕 1차가 호수가 더 많습니다. 세대수가. 거진 한 절반 정도. 결론적으로 뭘 매수해야 될, 둘 중에 뭘 매수해야 될지 이거 여쭤보시는 건가요? 시간이 또 오래 둘 중에 어떤 걸 매수할까? 같으면 어느 게 더 나은가? 이 셋 중에서는 이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거주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여기는 연식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그렇게 좀 떨어지지 않는다면 뭐 1, 2차 저는 다 괜찮다고 보여져요. 여기서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하지만,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에 드는 크게 거예요? 이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근데 여기에는 금액 차이도 있지 않나요? 금액 차이가 없습니다. 이쪽에 금액 차이가 없어서 아니요. 이렇게 여기 세 연식 가지, 차이만 세 있고 채의 아파트. 예, 연식 크게 차이만 차이는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 이 세 개가 그래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또 재개발이 들어가요. 이쪽에. 그러니까 새로운 단지가 한 번 더 구축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공덕- 하십시오. 이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 신공덕 쪽으로요? 네, 공덕- 공덕 삼성 아파트. 네, 공덕적으로 해주세요. 공덕 세 개 중에 하나씩 일차- 고르신다면 공덕 1차 쪽으로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신공덕동하고 공덕동하고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공덕동에 위치한 공덕 삼성 아파트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최선책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금액대는 알아보신 신공덕 쪽에 있는 두 채의 아파트와 그리고 공덕 쪽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대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일단 선택 자체는 공덕역에 위치한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현장 둘러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전화 상담 함께하고 있고요. 서울 전화 0234240708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받아보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저희 그 성북구에 네. 삼성동 삼선 대우 프리지오 그 아파트가요. 31평을 저 주거용으로 매수해도 될런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삼성 푸르지오라고 하셨고 성북구 삼선동이요? 예, 예. 평형대는 어떻게 되세요? 예? 평형대 면적은 어떻게 되세요? 31평이요. 요거 매수를 할까 생각 중이시라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삼선동이고요. 이번엔 성북구입니다.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31평형대. 자, 매수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배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수를 하시는데 젊은 분이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예, 예. 그럼 신혼집으로 좋은 일이 있으신지 아닌가 합니다. 예, 신혼집으로. 신혼집으로요?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신혼집 결혼하시는 축하드리고 신혼집으로 원하시는데 그 거주적인 측면은 괜찮으세요? 이쪽 삼성동 이주변 보은역 창신역 이주변이 괜찮으세요? 전체적으로 이게 출퇴근하시기에. 직장이랑 조금 가깝고 예. 그 부모님 댁도 조금 가까운 편이라서. 예. 예. 부모님 집에 또 어디서 가까워야 됩니다. 예? 부모님 집에 또 가까워야 되는데 그래서 출퇴근하시기에는 서로 간에 또 괜찮으신 거죠? 결혼하실 분이랑. 예. 예. 그래서 이 주변을 부모님하고 가깝고 항상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세요. 네, 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서 신규 아파트에 속하죠. 예. 2008년산 아파트입니다. 예, 지난 지는 한 8년 정도가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주변에 저는 봤을 때는 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 삼선 아파트 자체가 크게 오르고 내리고 이런 영향을 받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현재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 더 혹시 조금 신혼집인데 좀 수리하고 들어가도 되나요? 예. 좀 수리를 하고 나서 들어가셔도 괜찮을까요? 예. 그래도 괜찮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면 저는 한 가지 더 대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게 보시면 지금 여기가 아파트 단지인데 삼선동 아파트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 보면 창신 쌍용 1단지라고 있어요. 아시죠? 예. 네, 창신역 바로 앞에. 예. 네, 여기가 92년도 아파트인가 그럽니다. 예. 수리를 해야 됩니다. 수리를 하는 아파트인데 이게 신혼집이라서 2008년산을 찾으신 것 같아요. 가격선은 4억 후반선 정도 하는데 여기는 한 3억 9천에서 한 4억까지 합니다. 저는 같은 평형소의 아파트라면 투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주에 대한 부분은 여기도 나쁘진 않습니다. 거주 만족도가 크면 저는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시고요. 괜찮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려요. 거주의 만족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 창신 아파트를 수리해서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수리해서 한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면 수리 비용이 나와서 수리를 해서 한 5, 6년 정도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재건축 대상이 되는데 사업성이 있어 보입니다. 답이 좀 되시나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신혼이라서 조금 새 거가 다 눈에 들어오시고 뭐 휴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거주적인 마음의 만족도는 이쪽이 큰데요. 투자적인 관점을 보시자면 역주변인 창신 아파트 이 주변이 또 사업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지분도 그렇게 작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으로 보셨을 때 한 수리해서 한 5년 정도 사시고 이제 뭐 5, 6년 정도 하시고 뭐 전세를 놔도 되고 나중에 싫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은 밑이 좀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접근이 좀 되셨죠? 한번 다 가보시면 가실 거예요. 거주적인 만족도는 여기가 크고요. 그리고 투자적인 관점은 여기가 좀 있다고 보여지니까 둘 다 한번 또 상의를 한번 해보셔서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삼성동의 대우 프로지오 아파트 살펴보셨는데 이 매수도 괜찮지만 창신 쌍용 1단지로 매수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거든요. 일단 현장 한번 방문해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천천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상담 좀 빠르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289번으로 도움 드리고요. 네. 올라왔네요. 자, 동탄 2기입니다. 상록 아파트고요. 25평형 분양권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라는 궁금증 주셨네요. 자, 어떻게 할까요? 예. 우선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기 동탄입니다. 동탄이 이렇게 서쪽으로 했을 때 1기 동탄하고 2기 동탄이 있는데요. 2기 동탄 인근 쪽에 또 그 KTX 동탄역이 또 신설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 상승력이 있었고요. 상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8월 달인가 9월 달에 전매 제한이 풀렸어요. 신규 분양권인지 신규 분양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주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뚫리기 때문에 최근에는 좋다고 생각지는데요. 매도 타임을 잡아보셨을 때는 동탄 같은 경우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이를 입주하는 물량이 한 2007년 후반부 선부터 이렇게 내어서 굉장히 많은 그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내년 한 하반기 지나기 전에 좀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면 호재에 대한 상승분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도 시점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하반기 매도 시점 잡아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문자 상담 더 살펴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로1동 지금 문자 올라왔는데요. 요거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 요거 짧게 하나만 더 도와드릴까요? 한 30초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로1동 주공 2단지입니다. 네, 9로 1동 주공 2단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다고 긍정적인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형 아파트로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대지분 측면이나 괜찮고 여기에도 또 멀지 않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나오는 단지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좀 소형적으로 매수하는 게 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밸류 자산관리 장재혁 이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도움 드렸습니다. 서울전화 02-3404-0708번, 문자샵 8289번,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놓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세미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마련된 세미나 내일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 강연이고요. 특히나 11월 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앞으로의 시장 전망 관련된 이슈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고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워보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미리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인지 저도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이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관리 정말 유념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사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